그렇지만 남겨진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듯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곰고 썩은 상처의 가운데에 있는 힘을 다해 맞서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회장님 인사 말씀 소개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외에 취재하시다가 뭐 궁금하셨던 협회 회원에 관한 것도 질의하셔도 되고요. 질의응답 받도록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소속하고 이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덴플라인 하정부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기자들 단톡방에 정보에 관한 그 부분을 원래가 오늘 강주구 회장이 제가 그 1차로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면 한 5시 방송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그 경고 보고 내지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조금 준비가 덜 되고 또 일단은 우리 이사회에서 좀 그걸 보고한 다음에 정리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이 부분은 다음 기회로 이해해 주시고, 현안 보고라는 것은 우리 그 대연총회 수임 상황에 대해서 지구의 현안을 보고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지구에서 대연총회 상정을, 저도 지구장을 해본 여기 많이 해보는 사람으로서 지구의 현안, 대연총회 상정한 현안들을 통과시키고 나서 이게 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처리가 얼마나 또 진행을 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요구 같은 게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그 상정된 안건들이 수십여 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다 절차를 통해서 보고해야 되고 하면 회원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인데 차후에 지구장님들과 잘 논의를 해서 이게 절충될 수 있도록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 안건들을 다 저희들이 보고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협회장 당선되어서 협회장실에 가니까 그 작년 대연총회 수임사항이라 해서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협회장이 그 수임사항에 대해서 노력도 해야 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일 수만들은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합의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프라인 회원분들 질문에 현안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기자들한테 아는데 총회 이후에 이제 집합의 현안에 대한 거를 저희가 알려드린다 이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하도 왜 저기 마음 아프게 시험하시고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시를 어쨌든 회장님의 그동안의 모든 무조건 반품이 되는데 그 페일하는 경우나 이런 거는 사실 엑스레이에서도 페일하는 경우가 나올 때 무조건 반품하게 되는데 페일하는 경우는 아니고 프란트를 쌓아두고 그냥 그 개봉해가지고 반품 안 해주면 업체 바꾸겠다. 어제도 그런 식으로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그 모든 업체들이 암한리의 그 암적인 존재처럼 그러니까 그 금액도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기사를 쓴 게 세계적으로 이 한국의 치과 산업 세계적인데 이런 과대는 조금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게 그게 이제 어느 한 선생님에 의해서 그 덴트포트에 올라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는 건 아닌데 마치 모든 치과 의사들이 그러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몰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최종 결론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중간자 입장에 봤을 때 정말 회의가 일어나서 반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반품에 대한 명확한 규준이 그동안 계도가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협회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그 회장님 입장을 한번 듣고 싶고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좀 그 계도문이라든가 협회에서 좀 그런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 어쨌든 뭐 협회장님으로서 하셔야 될 일이 지금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그 회장님이 당선되시고 공청회를 한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보면은 그 자가돌 유래 20골 그거에 대한 해치와 활용 그 부분만 한번 하셨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쭙고 싶은 건데, 그 선거 이제 관리위원회도 구성이 돼야 되고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한데, 그 선관위 규정에서 좀 문제 있는 부분들을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지적을 해드린 것 같은데, 그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그 공청회라든가 토론회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니까 경기지구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사실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의 지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만약에 회장님이 뭐 추진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차후 어쨌든 그러니까 벌써 6월이니까 내년 선거도 준비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 누가 뭐 본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한다 그런 거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저는 모든 이 치카고의 현안은 장기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지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거라고 보는데, 그걸 개최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그리고 네, 회장님 힘내십시오. 내일 울산광역시 치과사에서 그 가족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내일 제가 참석하려고 했는데 취임 이전 행사가 있어서 동영상 메시지를 찍었는데, 그때 좀 크가고 와서 좀 그랬는데 우리 김선영 기자님께서 또 크가게 나오네요. 임플란트 반품권 때문에도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단히 모욕적인 그런 문자도 받고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너무 민감하기도 하고 또 서로 오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이 건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공청회 이걸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우리 회원들하고 촉발된 거는 제가 이제 지부장들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게 계약할 때 주의하고 있으라고 하는 내용을 공문을 보냈죠. 그런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임플란트 회사의 책임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병원 개원을 30년 동안 했던 사람이었고, 처음 임플란트도 저는 상당히 빨리 그 시작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초기 2010년도 이전에 제가 쓰는 임플란트 회사 그 영업면들에게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리베이트 상벌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덤으로 주는 게 많았거든요. 아시잖아요. 해외여행도 많이 주고 주식도 막 주고. 그래서 이렇게 영업을 하는 방식은 대단히 나중에 우리에게 나쁜 결과로 화살이 돌아올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비를 다 내주는 걸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영업을 해라. 단순히 한 달에 얼마어치 팔기 위해서 끼워 팔기나 이런 거는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고 제가 그 울산 소장들한테 굉장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영업에 대한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된 거죠. 그게 가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 아까 김선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앞으로 우리 회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20% 30% 과다하게 리베이트 반품을 하는 사람들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격발될 경우에 공문을 보냈는데 회원들이 반발하고 정서적으로 이게 협회에다가 막 좀 악의적인 이런 걸 한 이유는 그 이유를 잘 알죠. 이 문제의 기본적인 책임은
임플란트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실망아요.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계약서를 쓰겠다 하니 그러면 계약을 쓸 때 제대로 잘 그걸 확인하고 쓰라고 저희들이 그런 공문을 보낸 거죠. 그래서 이런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임플란트 회사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청산하고 제대로 된 가격에 제대로 된 계약서에 이렇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우리 치과회사들도 과도한 반품, 이 통계적으로 보면 한 10% 정도, 18%죠 그게 밝혀진 게. 그 정도의 약간 한 10% 정도의 반품 정도는 뭐 회사도 그렇고 우리 회원들도 익스큐즈를 할 수 있는 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20% 30% 과다한 반품은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조회사 측에서도 20, 30% 반환, 이 무조건적으로 반환해 주는 거를 전제로 픽스처 단가에 그게 다 가격이 매겨지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다 익스큐즈를 하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반품을 10% 이내, 뭐 3% 이렇게 하고 거의 안 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를 헤아려서 제조사에서 제품을 팔 때 이게 문제가 없게끔 하는 거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논의되고 예를 들어 공청회를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문제점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과정이 필요했는데 제조사에서 일방적으로 3%까지만 해주겠다라고 한 거가 우리 회원들을 자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제조사에서 3%라는 거를 저하고 협의한 적도 한 번 없는데 얘기를 하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죠. 3%라는 걸 일방적으로 정해서 물론 그것도 우리 회원들에게 공지한 건 아니죠. 엄밀하게 말하면 그 판매 직원들에게 앞으로는 3%로 예상해서 계약하라고 오달 내린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방적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아서 제가 제조사 CEO들에게 일일이 연락해서 이런 논의를 일단 중지하자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그게 없던 일로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 리베이트나 이런 관련된 법들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TV 파는 것처럼 뭐 보다가 반품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임플란트 픽처를 사면 병원에서 보관하고 있다가 뭐 나도 모르게 이 유효기간이 임박하기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인지를 잘 못하고 있다가 우리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회원들도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제조사들도 이런 걸로 인해서 자기들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 자기 유저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대비하는 그런 어떤 서로 간의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이런 답변을 하려고 예상을 안 했는데 이거를 기정사실화해서 또 공격하지 마시고 종합적인 제가 그리는 그림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필요하면은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회원들이 요구하는 또 제가 모르는 요구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모르는 제조사들의 애로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해서 공청회 같은 걸 열어서 이런 현안들을 논의해서 제조사도 우리 회원들도 피해가 없는 그런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청회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공청회 3개 정도 해야 된다고 칠판에 적어놨는데 그걸 질문해 주시는데 첫 번째가 이거 제가 법제이사에 지금 지시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자율징계권을 전문가 평가제라고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전문가 평가제의 전 단계로 자율징계권
자율주기권 전 단계로 전문가평가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문가평가제하고 자율주기권은 이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가지는 의미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부에다가 최근에 그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자율주기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율주기권하고 전문가평가제는 얼마나 다르다. 그래서 자율주기권을 차라리 시범 실시하면 해보자. 그것도 뭐 지방에 지금 광주, 울산에서 전문가평가제를 하고 있는데 지방에 하는 거 의미 없으니까 서울, 경기 중에 하나 선택하고 지방에 하는 거에서 자율주기권을 시범 실시해보면 이 결과가 어떤지를 알 수 있을 테니 그런 방안을 한번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율주기권에 대한 각계각층의 어떤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공청회를 준비하라고 제가 법제이사한테 지금 지시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은 5월 후에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치약연구원 쓸 일에 대해서 또 제가 대화하는 것도 했었고 대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했었는데 이 치약연구원에 대한 성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의견들이 너무나 다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주에 만들 건가, 뭐 부산에 만들 건가, 대구에 만들 건가 그 이상으로 그 연구원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도 대단히 논란이 많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통해서 한번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공청회를 통해서 정치권에 좀 압박도 하고 정치권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치료연구원 관련한 공청회도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 규정에 대한 거는 사실은 대단히 이제 선거를 앞두고 이건 원래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1년차 때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선거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관리 규정 개정권에 대해서 우리 이사회에 제안을 해서 통과시켜서 대의원총회에 의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저희들 이사회에서 검토한 결과 오히려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그거를 명문화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그 후유증들이 더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이 많아서 그 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차후에 선관위와 논의를 해서 제가 그때 그래서 선관위원장님과 제가 말씀 나눈 게 꼭 선관위에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안이고 하면 의논을 해서 뭐 임시 대의원총회를 해서 통과를 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서 논의해서 필요하면 그렇게 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선거관리 규정은 어느 선거를 치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은 지금 위원이 그대로 다음 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뀔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고 계시죠? 네. 지난 4월에 그 취업 행정대 간사가 정기 출범을 했고요. 주요 의제 중 하나가 이제 진단금 강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주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최근에 질병청 의료 강사선거에서 이 시행전에 주기를 조정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 이런 의견을 발표하고 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대 차원은 당연히 이제 대응을 하셔야 될 걸로 보이는데 어떤 논리나 이제 어떤 선택이나 또 압박을 해 나가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두달 됐나요? 우리 질병관리청과 제가 간담회를 예정했었는데 이게 뭐죠? 그게 그쪽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제가 갈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 담당 이사와 실무자들이 접촉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질병관리청장님이 이번에 새로 임명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당장 찾아가서 좀 현안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는데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인수인계도 하고 지금 업무 파악하고 하는 게 좀 지금 복잡한 상황이라서 조금 여유 있게 와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청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작년에 결정이 된 거죠. 2년으로 하는 거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를 좀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해서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축구방사선 협회 회장님께 제가 공문을 보내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뭔 내용이냐면은 이게 방사선 교육 이 2년으로 하는 게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다면 몇 년 주기로 하는 게 바람직하냐? 라고 하는 거를 좀 명시를 해달라는 공문을 제가 보내라고 지시를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오면 아마 제가 지난번에 방사선협회 회장님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본인들도 2년마다 하는 거에 대해서 그 교육하는 거를 수용하는 것에 별로 문제가 있고 한 5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느냐라고 의견을 해서 그런 답변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목표하는 거는 예전처럼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지만 이 공무원이라는 게 완전히 그렇게 가는 거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저는 목표를 그렇게 두고 그 답변서를 가지고 질병관리청장을 면담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를 물론 그 공문을 같이 가지고 와서 이런 걸 해서 우리 기업가들이 대단히 좀 행정업무에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좀 고충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문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는 좀 없지만 그 며칠 전에 서울지부에서 그 서울지부 아마 그 비교 동기 관리하는 어떤 합법성 문제로 법률 비용이 지출이 됐는데 좀 요 문제가 좀 아직도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며칠 전에 어떤 그 서울지부 이사회에서 취업의 그 감사를 요청하는 게 많이 의결된 걸로 들었고요. 특히 이제 어제 그 서치 김민경 회장님이 기자들한테 공식적으로 이제 그 부분을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뭐 이사의 논의가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협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고요. 왜 그러면 서울지부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자체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취업 감사를 요청하기로 결정을 한 배경을 보면은 최근에 아마 협회 임원, 취업 임원 단톡방에서 현재 아마 뭐 임원 이사분께서 아마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어떤 김민경 서치 회장님, 취업 부회장님이시죠, 뭐 요청을 한 걸로 소명을 하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게 아마 이유가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이 부분에 대한 협회장님의 어떤 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저에게 아직 공문이 안 왔기 때문에 이 진상이 어떤지를 제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기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본질이 취업 임원 그러니까 우리 박태근 집행부의 뭐 임원이라는 거죠. 이분이 단톡방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소명하라고 올렸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런 이사회를 열어서 협회에다가 감사 요청을 한다. 그게 옳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임원 협회 임원이 누구든지 뭐 지부에 대해서
이거 소명하라고 하면은 그거를 협회에다가 감사처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도 이 서울지부 비급여 소송 관련한 법률 비용에 대한 논란은 우리 협회 임원이 이거 밝히라고 요청해서 불고 터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마치 우리 협회 임원이 뭐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분란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더라고. 대단히 잘못된 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회장 입장을 말씀하시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기본적으로 지부의 일은 지부가 알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임원이 했든 뭐가 했든 지부에도 감사가 있고 이사회도 있고 뭐 대의원 총회도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에서 충분히 소명하고 해명하면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를 왜 협회에다가 감사 요청을 하는지를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부회장을 해본 사람으로서 지부의 일을 협회에다가 감사 요청을 하는 것은 대단히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여곡절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를. 그러나 그런 감사단, 감사, 이사회, 그 대의원 총회 아니면 회원 전체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협회 감사를 자진해서 요청한다는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왜 그런지도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기본적으로 협회장은 지부 일에 관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되셨나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굉장히 원칙적인 부분들도 저도 뭐 상당히 좀 동의가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질문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 협회의 답변 하시는 부분들에서 당연히 취업 정관이나 규정에 대한 그런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부에 관련 지부 회무는 지부에서 그 진행을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제 질문했던 부분들에서는 또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협회의 말씀처럼 지부에는 지부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처리를 하더라도 협회장님께서 어떤 거기에 대해서 뭐 월급을 활동을 안 하고 보였습니다. 다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면 지구에서 할 일인데 왜 협회 임원 단체 카톡방에 임원 단체 방에서 현직 임원이 지구 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렇게 소명하거나 아니면 그걸 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런 부분들 역시 그 원칙에 좀 어긋나는 거 아니냐, 그 입장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의견을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비급여 법률 비용 관련해서는 한편 협회가 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소 관련해서 1인 시위를 서울지구보다 더 많이, 물론 제가 그 부분에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우리 협회 임원들이 월, 화, 수, 금요일, 서울지구는 하루, 서울지구보다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고,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법률자문 비용에 대해서도 요청이 왔는 상황들이 있었고, 그런데 실제로 저는 공문이 서울시 치과의사 회장 김민경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까먹을 것 같아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우리 임원 단톡방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 회장님도 우리 협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의를 할 수 있다고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그거 말씀드리고,
그 서울시 치과의사회 김민경 이름으로 변호사 비용 요청이 와서 저는 당연히 이제 그 절차를 해서 입금하는 걸 했죠. 청구를 했는데 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송단이라는 게 서울시 치과의사회라고 하기에 좀 애매한 게 있는 거예요. 그 소송단 안에 서울시 치과의사회 회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만규 회장도 들어가 있고 대릉대 회장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송단이 서울시 치과의사회 소속이라고 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간사들이나 누구 대의원이나 누군가가 서울시 치과의사회하고 무관한 단체에 왜 서울시 이름으로 돈을 줬냐라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저희들에게 정보 제공을 하지 않은 김민경 회장의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걸 막 책임을 씌워서 뭐 이렇게 그래야 할 사항은 아니지만 뭔가 이게 좀 투명하지 않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거는 충분히 이게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은 익스큐즈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번에 논란이 된 2천만 원에 대한 이런 논란들도 우리 임원이 말을 해서 터진 게 아니죠. 예를 들면 서울시 감사단이나 서울시 대의원총회 이사회에서 다 문제가 없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 임원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문제가 없는 거가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쳤잖아요. 서울시 지부에서 감사를 했고 총회에서 승인이 된 승인되고 문제였잖아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아무 그런데 다만 우리 임원이 문제를 삼아서 문제가 된 겁니까? 문제가 없는 거를 임원이 지적을 했다는 하나의 이유로 이사회에서 이걸 협회에다가 그 감사를 맡기자 이렇게 합니까? 회부를? 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더 진행되는 상황을 저는 지켜보겠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어떤 협회가 지부의 회무에 대해서 관여하는 이런 첫 사례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대단히 지부 회무를 해본 사람으로서 대단히 적절하지 않은 사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조심스럽게 대응하고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도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후회가 밀려오긴 하는데 야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틀린 것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걸 양해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 내용에 대한 진실을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정보를 김민경 회장님이 저에게 한 번도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상을 좀 더 파악을 해서 서로 간에 그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지부 회무를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되셨나요? 말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찰 내부 정보 제공자들이 있고요. 이분들에 의해서 경찰 예사 중인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한테 뭐 어떤 게 아직 없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 생각합니다. 뭐 제가 그 돈 몇 푼에 제 명예를 깔아먹는 그런 사람으로는 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떳떳하기 때문에 뭐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잘 해결되리라 생각하고 이거는 대단히 민감한 상황이라서 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기자동지 여러분들 때문에도 조금 궁금증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러나 이게 그냥
무자르듯이 안 될 수도 있고 대단히 저를 괴롭히는 이런 걸로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도 있고 선거라는 게 터지는 이런 것들이 진실과 다르게 작용할 수도 있고 뭐그 반작용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치열한 그런 어떤 싸움과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 지켜봐 주시면 잘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험원들 것 같아서 여러분 조금 가벼운 질문 몇 가지 좀 짧게 좀 그냥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마 제주 총회에서 지금 그 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임원분들 이사중간에 그 보직을 부여하겠다 그 총회 이후에 아마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좀 어떤 상황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는 좀 나왔던 내용이지만 이제 비급의 공개 부분이 아마 한 2-3개월 후면은 또다시 한번 그 심평원에 그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 오거든요. 근데 그 지난해처럼 어떤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부분을 공개하라고 좀 공개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올해는 좀 환소 어떤 좀 판결 이런 것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한번 좀 더 거부를 하실 건지 한번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 하나는 저도 정확히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고 좀 전해 들은 거라 아마 지난달에 그 현표장님께서 그 의장단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질문을 드렸을 때는 올 연말쯤에 한테 입장을 한번 좀 밝혀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의장단 간담회에서 내년 선거에 출마하시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이 내용이 좀 사실인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늘 가벼운 질문 하신다면서 대단히 무거운 질문을 하시는 가볍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좋은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보직을 갖고 있지 않은 이사님들, 부회장들에 대한 총회 속상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감사 지적 사항이 있고 물론 감사 지적 사항도 저는 그 감사님들 감사 보고서에 있나요? 네. 대단히 편파적인 감사 보고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직을 주라 안 주라는 그 권한은 협회장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협회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얘기죠. 물론 그 권유하는 거라고 해서 제가 이 수준을 합니다만 왜냐하면 제가 편파적이라 하냐면 보직을 주지 않는 거에 대한 지적을 하면 그분들이 왜 협회장이 보직을 주지 않는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론이나 이런 것들도 그 이사들에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공정한 거잖아. 그래서 대단히 그 보직을 갖지 않는 임원에 대해서 편파적인 감사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공개적인 석상에서는 아니지만 우리 32대 임원 단톡방에서 우리 단톡방에는 제가 글을 잘 안 올립니다. 안 올리는데 총회 끝나고 여러분들이 임원들이 다 수고를 많이 하시고 해서 또 이제 1년 정도 남은 임기 상황이라서 보직 주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테니 서로 한번 논의해보자라고 이제 글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제가 우리 비서실을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이 조건을 걸어서 만나는 거죠. 조건을 걸어서 이게 나오기도 하고 해서 좀 만날 상황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고
그래도 그냥 있는 게 좀 불편해서 그리고 김영삼 이사는 국내에 잘 없습니다. 연락을 하면 이게 잘 없어서 만나기가 참 힘든 상황이고 김대성 이사께는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 또 그분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보직을 뭐 어떻게 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회장의 권한인데 그 조건을 본인이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단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도 계속 저는 작년에 기자회견할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임원들에게 보직을 준다고 하는 것은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 권한은 비유하자면 칼자루를 쥐어주는 건데 그 칼자루로 협회장 뒤에 칼을 꽂는 행위를 한다면 그 권한을 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도 방임한 건 아닙니다.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고 볼 것이고 회원을 위해서 진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 서면 제가 임원 보직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급여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보셨겠지만은 이길 그 신임 이차관님께서 우리 협회를 방문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그 방문한 자리에서 사실은 차관으로서 물론 그 전에도 제가 만난 적이 있지만 차관으로서 협회장으로서 이제 첫 상견례 하는 자리라서 덕담만 나누고 이제 가기려고 했는데 차관님께서 대단히 소탈하기도 하고 해서 협회장실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는 자율징용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고 비급여 공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기자님도 아마 계실 건데 이게 저수가부터 이게 올림 차순으로 공개하는 이런 거는 대단히 우리가 회원들 정서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리고 정부와 우리 치과의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악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치과 의료라는 게 가격으로만 등기를 매길 수 없는데 그렇게 올림 차순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산진료비로 몰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심을 우리 회원들이 지울 수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관님께서도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정부의 방침이나 또 다른 단체와의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 나눴다는 말씀드리고 또 곧 우리 심평원장님과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도 한 번 더 이야기할 거고 그래서 다시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조치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서 못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헌법소원이 진행이 되는 것도 저희들이 언제 어떻게 되면 빨리 끝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울 수 있는 상황이고 정권이 사실 이게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진행이 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장관이 결정이 되고 행정부의 어떤 입장이 저희됐을 경우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시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 될 것 같고요. 의장단 간담회에서 그게 이제 우리 서 기자님께서 이게 좀 와전된 것 같은데
제가 출마하겠다고 이렇게 말한 적이 아직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협회장 자리에 있으면 온가지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일설에 이번에 경찰 내사건을 해서 박태근이 이제 아웃됐다. 그래서 지금 그 잠룡들이 박태근을 배제한 상황에서 협회장 선거구를 짜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은 바가 제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네? 전 금시초문이다. 금시초문입니까? 정보망이 약하시고 안테나를 좀 더 최대한 가동하셔서 하시고 선거는 뭐 그런 얘기들이 선거는 그렇잖아요. 사실관계라기보다 생각나는 대로 자기들에게 유리한 시나리오들을 만들어서 던져서 반응을 보고 그걸로 또 판단하고 이런 복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에 출마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아직 한 번도 없는 상황이고 또 지금으로서는 저의 회모에 대한 성과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 자신 있게 출마한다 만다라고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올 연말쯤 돼야지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박태근하고 이건 괜히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편집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기자님들로 먼저 하셔서 보이지 않은 상태로 있어서 사진 찍으니까 이게 좀 그림이 좀 잘 안 나옵니다. 좀 배려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 오늘 제가 그 질문을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서도 드리는 얘기들 중에 좀 가까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게 비급여 관련 뭐 오늘도 얘기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회장님께서 이제 처음 선거 전에서는 비급여 관련 보고를 벌써 반대하겠다 뭐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선거전을 치르고 난 다음에 정부하고 이제 이렇게 접촉을 하는 과정에서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협상을 하겠다, 보고를 하자 뭐 이렇게 이제 바뀌었다는 그런 비난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설명은 그동안 수차하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부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러시면서 현재학 1인 시위도 이제 계속하고 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공약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게 아까 우리 김명기 기자님 180도 바뀌었다고 했는데 180도인지 90도인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에 그걸로 그동안에 엄청나게 비난받았고 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만약 선거를 치른다는 가정하에서도 이 엄청난 저를 비난하는 소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에도 기자회견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비급에 관련한 이런 현안에 대한 상황 파악 같은 게 좀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이 또 사실 좀 있기도 했었고요. 되고 나서 제가 복지부와 접촉하고 하면서 협회장으로서 회원들에게 갈 수 있는 이해 특실 같은 거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가태료 부분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얻어지는 부분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공약이 대단히 과격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는 대단히 좀 소통하기 힘든 사람을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 저하고 몇 번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예전에 그런 막혔던 소통의 측면들이 많이 복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그런 걸 했을 때 득실에 대해서도 제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고 여하간에 공약을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 그대로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난은 제가 감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인 시위를 하고 있고, 또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소송에 대한 의견도 내고 뭐 하면서 정부와 어떤 보고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는 거가 너무나 이중적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질문들은 너무 좀 유치한 질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 협회가 오로지 하나의 방향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대북 전략을 하나 세우면 끝까지 뭐 강경 아니면 온건으로 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모토를 해서 이렇게 가더라도 물 밑에서 얼마든지 협상하고 얻을 거 없고 하는 거가 그게 정치고 그게 협회장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1인 시위하면서 복지부하고 아무런 협상도 하지 않고 그냥 있다면 협상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난리를 칠 분들이 그런 말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복지부와 대화하는 게 비급여 관련한 내용만 하나만 가지고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1인 시위하면서 왜 정부와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 거는 좀 이게 최고 지성 전문가 집단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대단하게 될수 있겠는데 아까 그 임플란트 반품법이라고 발견했죠. 그 유통기간이 지난 임플란트를 업계나 혹은 뭐 다른 곳에서 불법으로 유통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아는 사례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를 이끌어 나가는 삼두마차를 언론, 그 다음에 우리 임원, 그 다음에 우리 협회 직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삼두마차의 한 획을 우리 기자동 여러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막중한 사명감을 열심히 도와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자회견할 때 기자동지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는 저 혼자만 잘한다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언론사의 적극적인 그 협조, 이런 리더십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잘 부탁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이 임플란트 픽스처가 기한이 지난 거가 네. 뭐 쓸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유통이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혹시 그런 사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제가 그런 거를 유통이 거래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유통기간이 지난 거를 이게 식립을 하는 치과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 그런 사례를 혹시 그 알고 계신가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저도 30년 동안 치과 보육을 하다가 세병원에서 왔는데 유통기한이 지나간 거를 심었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리스크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거 그게 뭐 반품하면 되는 상황인데 지금 문제되는 게 너무나 쉽게 반품해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반품하지 않고 지나간 걸 그럼 사게 사는가요? 그거를 사게? 싸게 사는 거. 네. 사게를 못 하는 거예요. 시골에서 오는데. 나도 저는 그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고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이게 뭐 네. 통계한 지난 거 반품해주는 것도 그거 걸리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반품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반품을 그런 거를 막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조사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임박 이런 거를 이렇게 확 뜯어가지고 무조건 반품을 해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병원 쪽에 이제 그 기체 사유를 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만 우리 추가자 입장에서는 그 할 때 무조건적으로 반품해 준다고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얼마나 됐는지에 대한 이런 관심도 좀 떨어지는 거죠. 어차피 지나도 반품해 주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아까 합일점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맞아. 유효기간이 8년이고 8년이면 상당히 긴 시간이잖아요. 네.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재고 관리가 맞고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고 관리가 안 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 그래서 업체들은 재고 관리를 자기들이 해주겠다 영업사원들이 네. 그래서 자기들이 판매한 리스트가 있기 때문에 네. 6개월 전에만 반품을 해주면 된다. 근데 그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업체도 받아주면 그것도 리베이트에 해당된다고 판결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업체나 치과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부분을 보냈던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서로가 뭐 우리 치과사들은 판매사의 기체 사유가 있다고 하는 거고 또 판매사들은 또 우리 유저들이 뭐 좀 관심이 덜해서라고 또 이유를 이야기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간극을 좁혀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청회도 하고 이런 사실들을 좀 저도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를 처음 듣는 거라서 제가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 저도 이번에 말씀드리자면 그 3월 달인가? 예, 제가 우리 임플란트 CEO들하고 만났었는데 반품하는 게 뭐 20% 30%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생각보다 많은 선택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저는 개원이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조차도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런 조건을 판매하잖아요. 그렇게 나쁘게 관행을 했고 그렇게 문제가 된다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1차적으로는 제조사들의 뼈를 깎는 그런 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사들이 그런 거에 대한 원가 들어가는 거에 대한 원가 절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선량한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한다면 좀 예전보다 불편한 그런 어떤 그 반품에 대한 조건을 건다 하더라도 회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이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시간 한 30분 동안 기자회견 하셨는데요. 더 질문 없으시거나 하나 예. 그 소송거리나 이런 것 좀 물어보 봐주십니까? 네, 회장님 제가 계속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제안